자,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유지 수조의 런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유지 수조 런칭이 되면서 저희 매장에도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 물잡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마린코스트에서 하는 물잡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린코스트에서 지원해드리는 두 가지 물잡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날부터 쭉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유지 120을 준비를 했고, 저쪽에 유지 90을 준비를 했죠. 유지 90에는 정수된 물에 해수염을 탄 새로운 물로 세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유지 120은 마린코스트에서 설치를 받으시는 경우 많이 선택하시는 마린코스트 산호수조의 물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린코스트의 다크 캐러빅 샌드를 축양된 상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코락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마린코스트의 축양된 여과제를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바닥재, 여과제, 이 수조의 여과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똑같은 환경을 유지를 하고요. 차이점은 유지 90에는 새로운 해수염을 탄 물을 사용을 하는 거고, 유지 120은 저희 마린코스트의 산호수조의 물을 이전하는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과제 넣어야 되니까 여과제 좀 축양된 걸로 갖다 주세요. 스택 5개 넣을 거야, 일단. 자, 이쪽에는 스택 5개, 유지 120에는 축양된 스택을 5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머를 올려놓고요. 패스를 추가로 4개를 더 넣었습니다. 2개 더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패스 2개 더. 스택 5개, 패스 6개가 들어갔죠? 지금 유지 120의 물량이 240리터 정도 될 것 같고요. 실제 물량, 운영 물량이. 그리고 여과제는 6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과제의 비중을 5%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12리터 정도가 들어가면 여과제가 5%가 되는 거죠. 자, 여과제를 마지막으로 3리터 정도를 더 넣어서 12리터 양을 맞춰줄게요. 자, 여과제를 12리터 정도 넣은 상태고요. 이쪽에는 이제 스키머 밑에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지만 이번 세팅에는 저희가 5% 정도의 여과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3개 들어가 있어. 운영 물량이 180리터 정도 예상이 되니까 5% 잡으면 9리터의 여과제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미 스택이 3리터 들어갔고, 여과제를 넣으실 때 이렇게 스키머 칸 같은 데들은 작은 여과제를 넣으면 거기에 이제 박힐 수도 있고 물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이런 스택이나 패스처럼 좀 큰 여과제를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미로 마지막으로 2리터, 잼으로 2리터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충 붓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양된 잼 여과제를 80개 추가하겠습니다. 총 9리터, 전체 물량의 5% 정도의 여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마르코락은 각 수조의 약 반 정도, 가로로 봤을 때 반 정도의 면적으로 마르코락은 배치를 했습니다. 마르코락 덩어리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조명은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플레어의 라지, 블루 모델을 각각 사용할 거고요. 유지 90에는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유지 120에는 라지 사이즈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이 자동 양말 필터는 이번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모든 필터는 다 수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냥 정수에 물을 탄 해수를 넣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유지 90에는 새로운 해수물을 다 채웠고요. 유지 120에 마린코스트 산호수조에 해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한 반 정도는 찬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있는 산호수조에서 물을 바로 넘겨서 이쪽 수조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물론 물을 가장 처음 담을 때가 제일 예쁘긴 하지만 안갈색의 캐러빅 샌드하고 순백색의 마르코라, 그리고 하얀색 리플레어, 그리고 흰색 받침대 유지 수조, 너무 지금 잘 어울리는 너무 예쁜 모습이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두 수조 모두 물이 다 받아졌고요. 이제 펌프를 돌려서 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펌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와, 이거 너무 세다, 이거는. 지금 컨트롤러 보시면 파워가 왔다 갔다 하고 스윙 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최대 20단계에서 최대로 갔다가 약해졌다. 9000급의 펌프를 쓰고 있는데, 와, 수류가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노즐의 모습이고요. 우리 수도꼭지를 이렇게 잡아주듯이 쭉 짜주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센 수류를 쐈을 때 바닥이 많이 까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가 분리가 되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좀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이쪽에 VCA를 적용한 모습 보면 전체적으로 풍성한 수류를 만들면서 바닥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많이 다르죠? 저는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세긴 한데 너무 세서 밑으로 다 까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이쪽은 그 센 수류를 분산을 시켜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고요. 지금은 세팅 초기니까 물이 이렇게 좀 뿌옇죠. 자, 지금부터 실제 조건에 따라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UG90에 처음 사용될 제품인데, 지금 마린코스트의 새로운 박테리아 제품 중에 지라박테리아가 개발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이 UG90에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린코스트의 지라박테리아하고 마린코스트의 순수한 암모니아, 그리고 지라박테리아를 넣어서 초기 물잡이를 물고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겠네요.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마린코스트에 순수한 암모니아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마린코스트 지라박테리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투입된 암모니아가 0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물고기를 넣을 수가 있다. 피시리스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UG120에는 저희 마린코스트 산호수조의 물을 이전을 했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마린코스트 박터 오리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수조가 너무 급격하게 비영양화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마린코스트의 마린포스, 마린포스는 인산염이고요. 마린니트로는 순수한 질산염입니다. 사용량에 맞춰서 마린포스와 마린니트로를 넣어주고 마린코스트 박터 오리진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질인산염의 농도를 평상시보다 좀 높게 유지를 합니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락의 표면에, 그리고 샌드의 표면에 충분히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점차 낮춰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마린코스트에서 지난 수년간 개선해가면서 발전시켜온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마린코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에게 생소한 방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리프 시스템의 경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인위적으로 질인산염을 투입을 하고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준 다음에 충분하게 박테리아가 증식이 된 상황에서 차차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면 저희 마린코스트 세팅처럼 안전하게 어렵지 않은 산호들과 타키온 니모처럼 굉장히 튼튼한 해수어는 한두 마리 당일에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세팅의 차이점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린코스트 퀵 세팅을 사용한 이 UG120 수조에는 산호가 들어갈 거고 타키온 니모가 들어갈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산호는 LPS의 대표적인 산호 중에 하나인 프로그스폰입니다. 프로그스폰을 가운데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산호는 연산호의 대표적인 산호인 스타폴립을 넣어보겠습니다. 스타폴립이 쉬운 산호긴 하지만 또 이끼가 찬 거라면 잘 못 피는 그런 산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류가 잘 통하는 곳에, 수류 흐름이 좋은 곳에 스타폴립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쉬운 SPS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SPS를 넣는 거는 여러분께 SPS를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험으로 넣는 겁니다. 자, SPS 중에서는 퍼플 스타일로포라 많이들 키우시고 가장 쉬운 SPS 중에 하나입니다. 퍼플 스타일로포라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타키온 니모도 2마리 넣을 건데 타키온 니모에도 프리미엄 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넣을 개체는 첫 번째 화이트 아머드 타키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체는 선셋 타키온이죠. 얼굴은 밝은 주황색이고 점점 진해지는 색감이 특징인 개체들이에요. 자, 이렇게 2마리의 타키온 니모도 오늘 첫째 날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일차로 피쉬리스 사이클과 마린코스트 퀵 세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마린코스트 퀵 세팅은 이렇게 1일차에 산호와 타키온 니모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쉬리스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수조의 모습이고요. 일단 암모니아가 0이 될 때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그럼 오늘 첫째 날의 모습은 이렇게 유지 120의 모습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SPS인 퍼플 스타일로포라의 모습입니다. 2시간이 지난 현재 폴립이 굉장히 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PS인 프로그스폰이고요. 프로그스폰은 LPS의 대표적인 산호 중에 하나죠. 크게 부풀어 오를수록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부푼 모습은 아니지만 점점 부풀어 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적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폴립의 모습이고요. 스타폴립도 이제 거의 한 80% 정도는 핀 것 같아요. 점점 피는 폴립들이 늘어날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다 피겠죠. 일단 2시간이 지난 현재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타키온 니모들도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점점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니모들 자체가 활동 영역이 막 넓은 어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점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현상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키온 니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종, 다른 니모들에 비해서 수조의 적응력이 월등하기 때문이에요. 아쉽지만 초기에 넣으실 때는 타키온 니모에 한해서만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첫째 날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린코스트의 2가지 세팅 방법에 대해서 첫째 날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차이 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